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이 하루 휴장 사이에 세계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12년 만에 역전되면서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 우려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통상 불확실성으로 단기 채권보다 금리가 높은 장기 채권의 금리가 12년 만에 단기 금리를 밑돌면서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일본 증시, 대만 증시까지 내렸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소폭 반등을 했는데요. 또 지난 수요일 우리 코스피는 1938선 그리고 코스닥은 1% 넘게 오르며 597선에서 마감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시장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시장이 급락했지만 1년 6개월 정도 이후에 주가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점 상기하시고요. 전반적으로 리세션 관련된 금리 역전이 일어난 뒤에 오히려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과거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장의 어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하락 이후에 지금 9월에 대규모 50bp 정도의 금리 하락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으니까 하방에 대한 제한적인 하락 그리고 매수 관점 여전히 유지합니다. 종목으로는 오늘 SK 이노베이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 투자 포인트입니다. IMO 2020 효과가 결국 나타나면서 2분기 대비 3분기 3,500억 이상의 분기 영업이익이 개선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프레드가 지금 디젤 등유 스프레드가 4분기에는 약 $20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15 정도 수준까지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디젤 등유의 합산 수율이 53%임을 감안한다면 종합 마진이 현 시점 대비 약 $3 정도의 추가 상승을 의미할 수 있겠고 추정 종합 마진이 7월 평균 8.9달러, 2분기 평균 대비 2.6달러 상승을 했습니다. IMO 효과가 본격화된다면 종합 마진이 11달러를 상회하기 때문에 1달러 상승 시 분기 영업이익이 750억 원 개선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종합 마진 11달러는 정제 상승 시에는 분기 영업이익 단위 전반적으로 3,500억 이상의 영업이익 개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배터리 사업이 순항 중에 있는데 최근에 폭스바겐과의 조인트 벤처 협업이 결렬됐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여전히 설립 진행 중입니다. 또한 포드가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 생산을 발표했기 때문에 MEB 플랫폼에 납품하는 업체인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제품 적용 확대가 기존의 폭스바겐 그다음에 포드까지 이어진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글로벌 왕선차 업체의 추가 발주를 감안한다면 배터리 부분의 성장성 추가 확보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성향을 본다면 약 7, 8천 원 정도의 배당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4% 이상입니다. 충분히 하반기에 매력적인 가격 구간을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4분기부터 IMO 효과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최근에 국내외 정유업체 실적 발표에서 공통된 의견이 4분기부터 IMO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최근의 주가 하락세는 충분히 하반기와 그리고 2020년 상반기까지의 효과를 반영한 주가 롱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오늘 주가가 일단 빠져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15만 5천 원 구간에 눌림목 매수권 설정하시고요. 목표가는 단기 17만 5천 원, 손절가는 15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원 차장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요일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이제 순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8위는 한정민 팀장의 인바디 올라와 있습니다. 8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7.76% 가져가고 있고 7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유니온 머트리올 올라와 있습니다. 7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8.65% 이상 가져갑니다. 그리고 6위에는 하체기위원회 SAT 올라와 있는데요.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현재 8.99%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5위에는 이창원 본부장의 동원수산 올라와 있는데요. 8월 7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10% 이상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1% 이상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일단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다 8월 안에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두 자리를 넘어섰습니다. 일단 3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메디아나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미 1차 목표가를 한번 달성이 됐고요. 2차 목표가를 지정해 주신 상황인데 12%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는데요. 8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1%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이 차동환 차장의 CJ시푸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30% 이상 가져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동환 차장님께서 CJ시푸드를 8월 9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30% 가져가고 있는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추천드린 이제 CJ시푸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된 사유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수산주로 이제 수급이 쏠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이제 목표가를 제안드린 가격대가 이제 4,200원 부분입니다. 예, 하지만 그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4,000원 이상에서라도 좀 올라준다면 절반 이제 매도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후쿠시마가 그 원전 이 오염수가 좀 더 이제 모멘텀이 좀 더 대두된다라고 한다면 4,200원 돌파도 이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분할로 매도 전략을 제안을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일날 이제 시장 주도주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단 하루 만에 이제 거래 대금이 이제 1,000억이 넘었습니다. 예, 따라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분할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CJ시푸드가 3,700원인데 목표가로 4,200원 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4,000원 이상 올라가면은 절반은 매도하라 이렇게 투자 의견을 주셨고요.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8월 13일에 원익 머트리얼즈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2%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불매 운동의 좀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아무래도 좀 소재 국산화 바람이 좀 일면서 지금 회사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말 이제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주가가 지금 2만 6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약 한 30% 정도 가까이 좀 뛰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뭐 기관의 좀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뭐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지금 지난달 17일부터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호재는 있습니다. 뭐 최근에 한국 정부가 1조 7천억 원 규모의 어떤 예타 면제 이런 부분을 좀 통해서 어떤 국산화 R&D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힘을 쏟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따른 뭐 세제 관련된 부분, 세제 감면 혜택을 좀 많이 주겠다고 좀 하였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국산화 부분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 보면 상반기 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 터닝 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OLED라든지 비메모리의 어떤 캐파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동사에게는 실적 개선의 요인이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 말고 또 하나의 또 어떤 좀 이제 수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제 뭐 성장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이제 수소차 관련 부분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정부가 수소 에너지 관련돼서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책 사업으로 좀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어떤 이제 수소 연료 발생 시스템을 이제 국책과제로 좀 수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완료를 했고, 추후에 어떤 수소차 관련 부분에서도 분명히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외부 환경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에 좀 개선세가 있는 분명히 좀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하반기 내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동환 차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전일 저희 이제 광복절 이전에 이제 미증시가 이제 장단기 이제 채권금리 역전 현상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고, 예, 전일 새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에서도 영국과 독일의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역전 현상이 이제 발생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하지만 그 1년 6개월 정도 이제 시장이 침체되는데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대응을 좀 이제 탄력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지수는 590포인트고요. 그다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매도세가 이제 계속 보였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도세가 이제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장이 끝날 무렵에 이제 관심 있는 종목을 좀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장 초반부터 이제 개파락에 시장 지수가 개파락에 나오고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쏠린다라고 한다면 장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께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좀 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에 좀 영향을 아무래도 좀 한꺼번에 좀 받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리세션에 관련된 부분 어느 정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될지를 한번 좀 주목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지금 중국의 어떤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온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나라에 어떻게 좀 이제 영향을 미칠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2, 4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서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반기를 준비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중국 소비재나 인바운드에 관련된 종목보다는 미국의 좀 어떤 소비재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IT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부분, 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 사이클이 올라온다는 어떤 이런 소식 때문에 좀 수혜를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토대로 해서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를 좀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1900선, 코스피 같은 경우 1900선을 좀 시험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수에 관련된 부분은 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럴 때일수록 좀 개별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IT라든지 반도체 혹은 뭐 자동차 혹은 이제 좀 더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조금씩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형성되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뭐 이제 헬릭스미스 같이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분명히 투심이 약화된 부분이 있겠지만 개별 종목별로 좀 이렇게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개별 종목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 지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유념하셔서 좀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략 듣고 왔는데 또 섹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환 차장님께서는 그렇다면 오늘 그리고 길게는 다음 주까지 좀 보고 계시는 섹터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금일 좀 보고 있는 종목은 당연히 이제 수산주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추천드릴 종목 중에 다날이라고 있습니다. 다날이 이제 지금 동시효과에 개파락을 하고 있는데 섹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자결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이제 많은 이제 하락을 보였는데요. 조금씩 밑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그다음에 헬릭스미스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전화 인터뷰를 추천드렸던 게임주에 이제 드래곤플라이라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이제 게임주에 이제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게임주에 대한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16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 외국인들 매도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8월에는 매도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의 2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화장품과 바이오 종목들 중점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하지만 이 와중에 IT 대형주들은 중점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삼성전자,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기 등을 매수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반도체 공장에서 5G 기술을 이용해서 반도체 생산을 개선할 방안을 실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함께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이 반도체 종목도 오늘 빠집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에서 시작하지만 SK하이닉스는 1% 넘는 낙폭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7만 5천 원대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현대차도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2만 6,500원대에서 움직입니다. 네이버는 0.3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급등세 나타냈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13만 9,5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LG화학이 2% 넘는 급락세로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빠집니다. 2% 가깝게 빠지고 있고 9위와 10위에는 나란히 신한지주 그리고 SK텔레콤 올라온 상황입니다. SK텔레콤 오늘 1% 넘는 낙폭으로 출발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1% 가깝게 빠지면서 1920선대로 다시 내려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하락하면서 589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헬릭스미스만이 빨간불 켜냅니다. 일단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헬릭스미스 최근 이 급락장 속에서도 꿋꿋이 3위권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원대 다시 회복이 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는 하락세로 그리고 CJEN도 2% 가깝게 하락합니다. KMW가 이제 4위권까지 올라왔고요. 펄어비스가 5위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펄어비스는 2% 가깝게 하락하면서 17만 2,500원에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자,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메디톡스 하락폭 큽니다. 9% 넘게 하락하면서 32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한 리포트 여러 나왔습니다.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이 좀 판매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오늘 32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도 1% 넘는 낙폭이 흘러가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1% 넘게 하락합니다. 5만 8천 원대까지 내려왔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로 2% 가깝게 하락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급등세 나왔는데 오늘은 15,0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환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다날입니다. 동사는 국내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있는 커머스 부문과 함께 모바일 콘텐츠 및 음원 제작, 유통으로 하고 있는 콘텐츠 부문,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 2010년 2조 2천억 원에서 2018년 6조 6천억 원으로 약 10년 사이 3배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와 같은 배경은 스마트폰의 보급률 증가와 온라인 쇼핑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로 편리한 결제 수단인 모바일 결제 이용 고객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산업 성장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뉴 플랫폼에 대한 결제 서비스, 오프라인 시장 개척 등 모바일 결제 금액 증가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2018년도 영업이익 88억, 당기순이익 29억 적자를 기록한 것에 반해서 올해 실적은 2분기 만에 영업이익 80억을 달성하였으며 작년 영업이익 근사치에 이미 도달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259억을 달성하여 작년 29억 적자에서 큰 폭의 흑자 개선을 보였는데요. 이와 같은 호실적을 보인 이유는 모바일 및 신용카드 결제액 증가와 적자를 보였던 미국 법인 적립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9년 7월부터 개인별 모바일 결제 한도가 최대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부분과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폐지로 인해 거래 금액이 지속 증가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3분기부터 시작되는 삼성페이 모바일 결제가 반영되어 오프라인 결제 금액 증가로 실적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이후부터 2011년까지 조정을 보였고요. 현재까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7년 당기순이익이 97억이었을 때도 주가는 4,800원대였습니다. 2018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일 때도 3,500원의 주가를 보였는데요. 현재 주가는 3,300원대로 이미 2분기 만에 당기순이익 259억임에도 불구하고 3,300원대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장기 하단 박스권에 위치해 있는데 적어도 상단 박스권에 주가가 위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 해당 종목을 추천을 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나 3,220원 이하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4,800원, 손절가는 2,2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일산업입니다. 동사는 선풍기, 여름 가전, 겨울 가전, 생활 환경 가전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2018년 기준 여름 가전 제품인 선풍기 점유율이 42%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선풍기 등의 소형 가전 제품 시장은 진입 장벽이 낮으며 계절 상품으로 기후 요인으로 매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환경 오염에 따른 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의 여름 평균 기온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미세먼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여름 평균 기온 상승으로 고수익성 서큘레이터와 이동식 에어컨의 판매가 증가되어 매출은 전년 대비 158%를 증가를 하였고요. 또한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규정되면서 학교 및 관공서 등 공기청정기 정기 보급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공기청정기의 경우 14평 이하의 공기청정기에서 30평 이하의 공기청정기를 출시할 전망으로 이 또한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실적 부분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꾸준한 판매량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점진적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기청정기 매출액까지 더해진다면 실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며 동사의 밸류에이션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과 수급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는 1998년에도 1,300원의 주가 흐름을 보였으며 현재 주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20년 가까이 장기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좀 더 작게는 2013년부터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아마도 동사 생산 제품 특성상 계절적 요인으로 이와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분석됩니다. 또한 최근 8월 6일 외인이 200만 주의 수급 유입이 포착되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32억 정도가 되는데 크게 이제 하루 기준으로 수급 유입이 된 것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와 비슷한 흐름이 드물었다는 것인데요. 2016년 12월 8일 외인이 약 170만 주가 유입되었을 때는 단기적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2019년 3월 6일 기간 수급이 150만 주가 유입되었을 때는 비교적 중단기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외인보다는 이제 기관이 해당 종목을 좀 상승을 하는 데서 좀 영향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또한 이제 고질적 저항대인 2,500원 올해 상반기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가를 탈환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 외인의 200만 주를 포함해서 7월 중순부터 꾸준히 유입된 외인 수급은 저가 매수세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여기서 기간까지 이제 수급이 유입되어 준다면 2,5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신고가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천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해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1,300원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네, 다날과 신일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제가 거의 오랜만에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신라젠 사태 등을 통해서 어쨌든 좀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좀 많이 좀 악화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사를 추천하게 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어떤 제약바이오 투심 악화로 인해서 동사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저점을 찍은 부분이 있습니다. 26만 5,500원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동사의 모멘텀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좀 발생을 하였는데요. 이제 3공장에서 생산하는 바이오 의약품 제조 기간을 최대 30% 단축한다고 좀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다른 제약사들로부터 주문을 받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생산을 하는 이제 동사에게는 어떻게 보면 주문 처리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부분에서 고객사의 어떤 요청을 빨리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정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번 기술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위한 어떤 최종 세포 배양 직전 단계인 N1에서 어떤 세포 배양이라든지 불순물 제거를 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해서 세포 농도를 최대 10배까지 좀 끌어올리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분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고객 확장을 통한 어떤 수주 포트폴리오가 확장될 것으로,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약 위탁 개발 생산에 대해서 어떤 대외 신뢰도를 좀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제약 기업인 UCB와 어떤 파트너 계약을 좀 맺었는데요. 유럽 바이오의 메카 벨기에에 좀 근거를 두고 있는 UCB 같은 경우와 이제 최소 403억 원, 최대 1,757억 원 규모의 신약 위탁 생산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뭐 자세한 금액은 지금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계약을 통해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UCB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 물질을 좀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좀 마련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동사에게는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약 바이오의 어떤 투심이 좀 악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로는 분식 회계의 좀 법정 공방이 어떻게 보면 투심의 악화를 좀 넘어서 어떤 영업에도 좀 많이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3, 4분기부터 이 공장에서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영업이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좀 수주의 현황은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어떤 공장에서 어떤 수주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 분명히 투자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헛셉신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라이센스 좀 협의를 좀 완료를 해서 최근에 자회사죠.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지금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좀 투자 포인트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기간에 어떤 매수세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좀 저점을 찍으면서 다시 반등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는 짧게 3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6만 5천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SK네트워크스입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 좀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어떤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좋고 향후에 어떤 좀 성장 모멘텀이 있어 보여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뭐 2분기 실적 발표는 좀 나온 상황인데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좀 2% 정도 좀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3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 영업이익은 좀 144% 정도를 증가를 하면서 521억 원을 좀 기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처럼 좀 높게 어떻게 보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올 1월에 인수한 AJ 렌터카가 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렌터카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렌터카 부분 같은 경우는 AJ 렌터카와 어떤 이 통합 작업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뭐 상반기에 지금 기존 운영 대수가 19만 6천 대가 정도가 보이는데요. 하반기에는 좀 이제 구매 대수를 좀 늘려서 운영 대수를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렌탈 부분 같은 경우 이제 SK 매직이죠. 렌탈 같은 경우는 2분기에 168만 계정을 좀 확보를 한 상태인데요. 지금 전분기 대비 어떻게 보면 8만 계정이 좀 순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아무래도 하반기에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5G 관련된 단말 수요기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B2B 관련돼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기업의 다각화를 좀 성공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자동차, 철강 등 관련된 여러 가지 좀 기타 산업들의 어떤 호조가 있으면서 2분기에 좀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좀 성장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 좀 상반기에 어느 정도 좀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좀 더 성장할 모멘텀을 좀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웅진 코웨이 인수전이 이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동사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SK 매직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눈에 띄게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1인 웅진 코웨이 좀 벽을 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웅진 코웨이가 만약에 이제 인수가 된다면
1위와 2위의 좀 만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나오는 좀 폭발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그 인수가 된다면 아무래도 국내 시장의 65% 이상을 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분명히 매출 같은 경우도 뭐 4조 이상이 넘는 큰 이제 기업으로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인수 대금 같은 경우도 모기업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렌터카라든지 어떤 이제 렌탈 사업에 관련된 부분 말고도 지금 사업을 좀 자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뭐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이제 그 수소차 관련돼서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좀 설치를 해서 지금 이번 달부터 좀 운영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유라든지 어떤 주차 관리 등 여러 가지 그 차량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를 지금 제공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자몽이라든지 자사의 직영주유소 이제 멤버십인 해피오토 멤버십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는 이제 시스템을 좀 통해서 어떤 차량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좀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업과 더불어서 신사업으로서 어떤 매출의 한 축을 좀 담당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렌터카라든지 홈케어, 모빌리티 같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좀 성장을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전기차, 수소차 관련돼서 좀 새로운 솔루션을 좀 내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현재는 좀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성장 모멘텀은 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좀 눌림목 구간인데 지금 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6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대한항공입니다. 이 수요일에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에 영업이 손실이 났습니다. 적자 전환된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동원 사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에 이제 항공주가 이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를 보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 노선이 이제 중단되면서 항공주에 이제 약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델타 항공에서 이제 한진칼 지분 매입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이제 2분기 연결 영업 손실이 986억으로 적자를 이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예, 또한 수급 상황으로 보더라도 이제 대한항공 기준으로는 하루에 20만 주가 이제 수급 유입이 되면 이제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20만 주가 이제 매도가 나오면 수급을 이제 이탈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뭐 돈으로 환산을 하면 이제 47억 정도 되는데요. 이제 7월 31일 날 이제 외인의 56만 주에 수급에 이제 매도세가 보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7월 30일 이후부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따라서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지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수급이 이제 20만 주 이상 이제 유입이 됐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당분간 항공주에 대한 이제 약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MW인데요. 5G 훈풍 타면서 이제 시총 4위권까지 점프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59,800원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윤유미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탄력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5G 어떤 이동통신 장비 업체 거의 대표주로 지금 올라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아무래도 좀 실적에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그런 상승폭이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4일 장중에 거의 59,900원이라는 뭐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5G 관련된 장비 통신주에서 대장주다 보니까 시총도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현재 2조 2,909억 원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코스닥에서 거의 4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 400억을 좀 뛰어넘는 555억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지금 이제 주가를 좀 견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5G 관련된 부분, 뭐 작년부터 좀 말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구체화되는 부분이 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뭐 국내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못했던 기지국 관련돼서 좀 설치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하반기에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목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른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볼 땐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시면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5G와 관련된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좀 상반기에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통신주 관련돼서 지금 뭐 SK나 LG우플러스 KT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상반기에 조금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는 주가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사실 그 통신주보다는 오히려 통신 장비주가 좀 더 먼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네. 제가 볼 땐 통신주 같은 경우 좀 살짝 기지개를 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통신 장비도 같이 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증시에서 보면 특별한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호재가 나오거나 이런 좀 어떤 이슈가 되면 또 다시 한번 좀 불을 붙는 경향이 좀 있는데 5G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예정된 수순이 있습니다. 뭐 9월에 미국에서도 뭐 5G 관련된 부분 모멘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갤럭시 노트 10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발매를 예정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23일에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같이 뭐 OLED와 함께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5G라든지 5G 관련된 통신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특징주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91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시작이 고점입니다. 19선까지 빠지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219억 원가량 사고 있고요. 기관들 2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금투 쪽에서 2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연기금에서도 5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소폭 매수하면서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네이버만이 빨간불 켜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뉴스가 나온 상황인데 일단 지금까지 미중 갈등으로 하위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졌지만 오히려 중국에서의 매출이 35% 이상 증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현재 흘러가면서 4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 넘게 하락합니다. 75,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최근 이 수급은 좋습니다. 외국인들 4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고 지난 수요일에 기관도 대량 매수를 하면서 3%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빠지면서 함께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1% 가깝게 하락합니다. 12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나홀로 빨간불 켜냅니다. 0.36% 강보합권에서 흘러가면서 139,500원 선까지 올랐고요. 14만 원대까지 바짝 다가선 상황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현대모비스가 6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1% 넘는 낙폭 기록하면서 23만 6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의 경우에는 최근 이 거래일 사이에 외국인들 매수했고 기관도 지난 수요일에는 매수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2% 가깝게 하락하면서 31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5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다시 좀 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9위권에는 여전히 신한지수 올라와 있고
빠졌고 10위권에는 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1%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총 10위권까지 올라오면서 28만 6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은 592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592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589포인트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2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들 매도하면서 현재 시장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혼조세 나타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만 1,000원대 다시 올라왔습니다. CJ E&M의 1% 넘는 낙폭 기록하면서요, 15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고, 헬릭스미스는 현재 1% 가까운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상승폭을 조금씩 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KMW 4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5만 9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펄어비스가 대신에 4위권에서 5위권까지 빠졌습니다. 2% 가깝게 하락하면서 17만 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 7% 넘는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3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수요일과 비교해서는 2만 6천 원 빠지면서 현재 급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좀 부진했고 미국에서의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머티리얼즈 0.5% 약보합권, 휴젤도 오늘 2% 넘는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1% 넘는 낙폭 기록하면서요, 5만 8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이제 10위권에는 SFA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2% 넘는 급등세로 흘러갑니다. 3만 9천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파라다이스가 이와 함께 11위권까지 빠졌고 12위권에는 솔브레인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상승 흐름 타면서 1214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7월 29일에 대정화금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전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10% 넘어섰는데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정화금은 역시 이제 우리나라의 전량 수입하던 원료, 분단, 진단이라든가 어떤 특수 시험용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그런 어떤 물질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전량 한 2만 5천여 정도 되는 그 이상을 수입해다 팔기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국산화를 한 5천여 개 이상의 품목을 국산화로 하면서 대체하고 거꾸로 역수출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 불균형 그리고 기술의 자립도 이런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어떤 소재 중에 하나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로 산업이 발전되면 될수록 그리고 우리가 국산화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R&D가 높을수록 이런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갈 회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근데 다른 거와 틀리게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실적이 엄청 변화한다든가 IT의 어떤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것처럼 몇 달 5G나 이런 것처럼 금방 변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관심을 가져주되 어떤 탄력성이나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렇게 보시는 어떤 방어주의 역할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 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ST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이오 종목 중에서 그런데 ST팜은 참 좋은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끔씩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어떤 흐름 자체 미래에 우리가 이제 신약의 어떤 트렌드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결과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서 실적을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실적 바닥,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신약에 관련된 거 잘 알겠지만 어떤 지속 가능한 약이냐 아니면은 몇 해 투여로다가 완치되는 약이냐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크게 하락 원인이 됐던 거는 길리어드사의 어떤 C형 간염 치료제. 과거에는 치료제가 없었지만 이 치료제를 먹으면 완치되는 이런 쾌거를 가지면서 좋은 약을 개발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또 구매의 지속이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주문이 감소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자가 나는 이런 양상을 보인 거고요. 그런 흐름은 어떤 올해를 저점으로 해서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ST팜에서는 제가 올리고 신약, 그러니까 RNA 치료제와 관련된 것에 어떤 주목을,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주목을 받을 미래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장기적인 흐름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현재 반월 공장에 올리고 신약과 관련된 API를 다 공장을 준공을 해서 지금 생산력이 세계 3위가 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어떤 신약과 관련돼서 있을 때는 미리 개발부터 같이 참여해갖고 신약이 나왔을 때 본격적인 이제 매출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RNA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한 20개 정도의 글로벌,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글로벌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과 원료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미미하지만 이것이 신약과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됐을 때는 폭발적인 수요로서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약하지만 장기적인 흐름에서의 어떤 바이오 종목으로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충분한 그런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회사가 갖고 있는 자체 또 신약과 관련해서 에이즈 치료제에 관련된 거는 아주 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임상에서 나중에 좋은 효과로서 신약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회사의 재무구조 또한 좋기 때문에 해마다 배당도 하고, 또 자산 총계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낮았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하고는 좀 틀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 크게 보기보다는 이번 바닥을 치면은 장기적으로 2, 3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자라는 그런 판단이 더 좋을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을 때 저점 매수에 어떤 테스트 매매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는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1차는 2만 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면은 13,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반장의 쾌도난말 시간 이어갑니다. 이정미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반장 이반장 이정민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수급 체크를 좀 먼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이 130억 정도 매수세가 연결되고 있고요. 다행히도 코스닥에 대해서 개인들이 매수는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바로 매수 전환이 됐네요. 코스닥 25억 정도 매수 전환이 됐고, 이렇게 되면 아침에 조금 지지를 보이려던 흐름들이 오후장으로 갈수록 조금 흔들리는 과정들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지수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설정해놨던 지지라인 580포인트죠. 이 580포인트가 이탈된다라면은 리스크 관리 무조건 하셔야 되고,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현금 비중을 반드시 늘리셔야 된다. 아직까지는 지지가 나오고 있는 형국이지만 오후장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전장에서 보는 시장의 전략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바라보셔라. 미증시가 급락이 나오면서 2년물과 10년물 채권금리가 역전돼서 그 부분이 좀 시장에 교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장이고 주말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악재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제 시장이 열렸었던 아시아 증시 쪽은 지지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중국 쪽 크게 밀리지 않고 지지력 보여줬었고, 일본 쪽 흐름도 마찬가지였죠. 일본 니케이 지수도 저점 찍어줬었고, 크게 음봉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 포함해서 국내 증시가 크게 밀렸을 때, 큰 폭으로 밀렸을 때 계속 우상향이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기술적 조정이 진행되는 미 증시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따라서 같이 밀리는 것이 아니라 선반영돼서 조정됐던 한국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과정이 전개될 수 있다. 이것도 시나리오의 일부이기 때문에 항상 전략을 짜두시고 대응하시자. 그러나 실전 매매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머릿속에 세워두시고 매매하는 것도 좋은데요. 초보자분들일수록 그런 전략 대응이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기준점을 명확하게 나는 예를 들어 510포인트 코스닥이 무너지면 현금 확보할 거야 라든가 내 자산의 일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단가가 얼마이든지 간에 시장이 흔들리거나 밀린다라면 현금 확보 일부 해서 리스크 관리하겠다라는 각오로 임하셔야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절반이라도 매도해서 리스크 관리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좀 특이한 사항들이 좀 몇 점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종목 HLB입니다. HLB는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고 여기서도 접근 가능하다 그랬고 또 여기서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 파동이 전개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흔들릴 때 후발주자로 드라이브에 걸릴 수 있는 섹터가 바이오다. 이미 나올 악재들이 다 동반이 돼서 나왔고 대표이사의 자사주 매수, 장내 매수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코오롱생명과학 때문에 시장이 좀 움찔했던 건 있어요.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슈는 이미 노출됐었고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됐었던 이슈였기 때문에 바이오의 또 다른 악재로 작용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다. 오히려 그것을 편가르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코오롱생명과학과 우리는 별도야 라는 마인드로 바이오가 저점이 잡히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수익 축하드리면서 HLB는 오늘자로 20일 이동평균선이 돌파 장악이 됐죠. 돌파 장악이 됐기 때문에 수익 나오고 계신 분들은 이 28,000원대 라인을 손절가로 설정하시고 또 단타로 매매를 즐기시는 분들은 뭐 오늘자리에서 한번 차익 실현 후에 다시 다음 기회에 보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겠는가. 어쨌든 21일 이평선 장악하고 있다는 모습. 자, HLB가 이 모습을 보일 때 한 종목 더 봐야겠죠. 코미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일단은 지지라인, 역시 코미팜도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가 포착이 됐죠. 코미팜의 이런 흐름과 함께 신라젠도 한번 같이 봐줘야겠죠. 신라젠 예상대로 이 하단선에서는 브레이크가 잡히고 있습니다. 종가 무렵, 그러니까 이날 제가 목요일날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종가 무렵을 공략하자, 바라보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일단 밀려 출발했지만 타이밍은 타점은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게 없죠. 12,600원 라인만 손절가 딱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12,600원이 이탈된다면 빠르게 매도, 이탈되지 않으면 반등을 노리는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장기 투자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J시푸드 보고 가야겠죠? 급등 수익을 안겨줬었던 종목이고 상한가에 마감이 됐었습니다. 일단 상한가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지나간 데이터에 어찌됐든 지금이 중요합니다. 자, 어제 뉴스 보신 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방사능을 오염수를 유출시켰을 경우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주도에 닿는다. 이미 동해안 쪽에 방사능 수치는 2배가량이 늘어나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테마주에게 가장 중요한 추세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의 부여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상했던 가격, 전고점 자리에서는 매물 소화가 역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고 차분히 오후장까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재매수 타이밍은 아마 음봉으로 쭉 밀려서 5일선이 터치가 될지 추가로 밀릴지 모르겠지만 5일선 이하, 즉 3,240원 이하 가격에서는 우리가 매수 접근이 가능하고요. 장중에 제가 지금 오전이라 정확한 리딩은 전략들을 말씀은 못 드리지만
종가 무렵에 만약에 쭉 밀려버리면 종가 무렵에 매수하시면 좋고요. 밀리지 않고 이 정도 수준, 현재 가격 수준에서만 쭈삣쭈삣 뜬다. 접근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현금 갖고 다음 주 음봉 눌림목을 공략하시는 게 훨씬 나은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억하세요. 지금은 사는 자리가 아니라 쭉 밀렸을 때, 이때 기억나시죠? 5일 이평선까지 쭉 밀리시면 사시면 됩니다 하고 거기 터치하고 양봉 전환됐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면은 이 가격을 줄 가능성이 있고,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주면 다른 거 매매하면 되겠죠. 따라서 급하게 매매하지 말고 추격 매수하지 말고 시장을 보면서 현금 유지를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전략이 가장 나이스한 전략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특이한 점은 남선 알루미늄 특정 정치인 관련주인데요. 지금 광복절 전후로 해서 정치권의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뭐 특정 정치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정 정치인을 제가 언급은 안 할 거고요. 오늘 이 특정 정치인 관련 섹터 중에 이 남선 알루미늄이 이 저항대를 지금 장악 시도가 나오고 있죠. 이 앞에서 매물이 많이 있는 자리인데 장악 시도가 나오고 있고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추세의 어떤 흐름상 고점을 경신하거나 매물대를 장악하고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예의주시하신다라면 시장이 좀 박스권에서 맴돌고 시장이 탄력도를 잃었을 때 이런 틈새 종목군들, 시장에 대변할 수 있는 테마 섹터들이 또 움직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남선알루미늄의 흐름과 이 전개 과정이 진행이 될 때 차분히 오늘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오늘 주도주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주도주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KMW입니다. 예상됐던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또 그만큼의 실적 대비해서 저는 주가가 이미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신규 매수자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보유자들의 몫이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저점 매수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입절가, 손절가를 높여가면서 보유자들만 보유해 가는 것이지 신규로 들어가시는 건 좋지 않다. 따라서 5G는 에이스테크, KMW, 솔리드 세 가지만 놓고 보시는 건 좋다. 그러나 관심을 두고 추적을 해 나가면서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저점 매수를 노리는 거고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이제는 5G 눌림목 주고 다시 갈 것 같습니다 하는 신호들 그리고 타이밍들은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바로 이 시간 이 반장의 캐롤남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괜찮은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는 종목이 또 하나 보입니다. 우리가 XINC를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려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XINC는 여기 저항대 2,960원을 넘어가는지 아니면 밑으로 눌림목도 좀 따라 올라오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기다리면서 움직일지를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애매하죠. 근데 이 틈바구니 속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급등 나왔던 APS 홀딩스 제2의 차기 주도주다. 현재 시장의 엄연한 주도주다. 했던 종목이 바로 APS 홀딩스였는데 APS 홀딩스도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 그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LMS라는 종목입니다. 코드 번호가요. 073110 073110 반도체도 연결되고 5G도 연결되면서 그래핀도 연결이 되는 종목입니다.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 대략 더블 정도가 영업이익이 늘어났어요. 95% 정도 늘어났는데 굉장히 실적도 좋고요. 패턴이 지금 한 달하고 보름 정도를 맴돌았던 매물권을 오늘자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도 나오지만은 중기 수익 매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느긋하게 끌고 가는 매매 플러스 트레이딩 단기 매매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 나오고요. 체결 강도 한번 보죠. 예, 체결 강도는
166이네요. 곧 167을 돌파할 것 같고요.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매수 상위 창구는 하나금융투자가 잡히고 있네요. 하나금융투자가 매수 상위 2만 주가량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지금 저는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올라가는 종목은 조금 매수하고 조금 흔들거리더라도 추세를 잡아버린다는 개념. 추세를 잡고 그 추세의 흐름을 편승한다는 개념으로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 저는 따로 지금 현재가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은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뚫어냈던 저항이 바로 지지 라인이 될 거고요.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 추세가 완벽하게 정립이 되는 것이죠. 손절 라인은 16,200원, 16,2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 18,500원, 1차 18,500원을 제시해드리면서 LMS 제2의 시장을 대변하는 주도주로 부상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9시 45분인데, 자, HLB는 잘 가네요. 그죠? HLB는 지금 14%까지 올라가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시장 수급 잠깐 보고 가도록 하죠. 코스닥에 대해서 77억.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할 때 25억이었는데, 그새 77억 증가가 됐죠. 혹시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나와서 제가 수급을 열어봤더니, 수급이 역시 이러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가져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즉, 지금 이 코스닥의 수급이 지금 현재 시각 9시 50분인데 오전 10시 넘어가고 10시 반, 11시 됐을 때 계속 코스닥 수급에 대한 개인들 수급이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면 공격적 베팅이 아니라 현금을 유지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구간이 진행이 되면 벌써 5G, KNW 포함한 이미 시장 주도주로 충분히 올라섰던 종목군들이 흔들거림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셔서 욕심보다는 조금 브레이크를 걸면서 대기해 나가는, 그리고 그 흐름들 속에서 욕심보다는, 그죠? 제가 목요일도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금요일장 휴장에다가, 아니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목요일날 휴장에 금요일날 별 볼일 없는 장세기 때문에 공격적 매수보다는 현금을 일부 유지하는 게 좋고 리스크 관리에 몰두하는 게 좋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내일 휴장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중국이 병력을 이끌고 홍콩에서 7km 떨어진 스테디움에 진입을 해서 거기에 딱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홍콩을 압박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 대두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어저께 기준으로 했을 때 미증시가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지 추세가 전환된 게 아니죠. 어찌됐든 화들짝 놀랬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시작됐고,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 증시는 저점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점은 아직 못 찍었고 추세가 안 돌았어요. 따라서 오늘 지금 우리 시장이 급락이 안 나오고 뭐 큰 조정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저점 매수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악재들이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포트 내에 현금 비중은 반드시 20에서 30% 유지하면서 주말을 맞이하시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오늘 욕심내는 날 아닙니다. 예, 단타는 가능해요. 근데 단타라는 것은 매수 후에 밀리면 무조건 손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매수하고 매도를 안 하는 분들은 단기랑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익절가, 그다음에 손절가 잘 지키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그리고 욕심내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장도 성공 투자하셔서 주말 푹 쉬고 다음 주에 같은 시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